네, 오늘 개장 전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현주 전문가 함께 하고요. 네, 그리고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봐야 될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화면으로 보시죠. 네, 두 분 나란히 간밤에 CPI 쪽 다뤄주실 예정이에요. CPI가 7.5%까지 급등하는 모습 속에서 10년 만기 국채가 2%를 돌파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네, 먼저 최원수 전문가님부터 짚어주세요. 예, 미국 CPI가 7.5% 급등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로는 7.3이었는데, 훨씬 상회했고요. 지금 어제 이제 그런 영향으로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2%를 돌파했습니다. 2.03으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역시 에너지 쪽에서 전년 대비 37%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중고차 부분에서도 꺾인다 했는데 계속적으로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40%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주거비 쪽에서도 4% 정도 상승했는데요. 이 주거비 쪽은 CPI 쪽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그 많은 폭은 아니지만은 상당 부분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료품과 에너지 부분을 제외한 근원 CPI도 6%를 기록했는데요. 지금 시장 예상치로는 5.9%였습니다. 어제 이제 뭐 이런 수치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결국에는 채권 시장에서는 3월에 금리 인상을 50bp 0.5% 인상할 것으로 거의 이제 100%를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 CPI가 발표되기 전에는 결국에는 한 채권 시장에서 3월에 50bp 인상을 한 40%로 내다봤는데 이 수치가 발표되면서 거의 100% 가까이 지금 인상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도 강력한 발언을 내놨는데요. 지금 7월 전까지 100bp, 그러니까 1%를 인상을 해야 된다. 3월, 5월, 6월 이 세 차례에 걸쳐서 100bp를 인상을 하려고 하면은 3월에 50bp를 인상을 해야 되지 해야 이 100bp가 이제 맞춰지는데요. 그리고 지금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으면 이런 수치가 충격적인 수치가 나오면은 FOMC 전일에도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금리를 인상했는데 이번에도 좀 그래야 한다라는 뭐 그런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뭐 채권 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3월에 빅스텝을 밟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 만큼 시장은 좀 분위기는 좀 어두운데요. 지금 그러면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지금 2%에 안착하느냐, 뭐 지금 아니면 또다시 1%대, 1% 후반대로 좀 내려오느냐, 좀 그런 문제도 좀 있는데, 지금 일단 안착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조금 더 갈 것으로 보고 있고, 뭐 골드만삭스 측에서도 3분기 넘어가서는 결국에는 2.25 정도로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예상하고 있어가지고, 뭐 IT 섹터에는 뭐 기술주 쪽에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영향이 많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액면 그대로 다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게다가 금리를 올리는 횟수도 횟수지만 이제는 이 빅스텝에 대한 한 번에 0.25를 올리는 게 아니라 0.5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그게 가능해 이랬는데 이제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윤정식 부장님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간밤에 소비자 물가지수요. 네,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뭐 많이 상승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상승했느냐 이 체감이 사실 잘 안 되는데요. 이 전월 대비해서 0.6%뭐 이것도 많이 오른 편이죠.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사실 7.5%가 상승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상승을 한 거냐면 1982년 2월 이후에 최대 상승폭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사실은 이전에는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 속도가 뭐 비슷하다 뭐 이런 게 원래는 가는 게 표준이었는데 미국 경제 7.5% 당연히 성장 못하죠. 중국도 7% 성장을 못하는데 물가가 7% 이상이 올라간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고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이 발언 사실은 이 발언도 원래 강경파였으면 매파였으면은 사실 시장에서 충격이 이렇게 크지는 않았을 텐데 이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얼마 전에 사실은 이 기간이 오래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한 달쯤 전에 3월 50bp 인상은 큰 효과가 없다. 별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발언을 했던 연은 총재였는데 이번에는 3월에 50bp,
상반기에 100bp, 이게 스탠스가 바뀌었다는 부분이 있죠. 이게 여기에서 이제 시장에서 충격을 강하게 좀 받은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금리가 굉장히 좀 세게 반응을 했습니다. 보통 국채금리 얘기를 할 때 2년물과 10년물 얘기를 하는데, 2년물은 단기적으로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10년물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될지를 좀 보여주는 이런 지표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 2년물이 25bp가 한 번에 올라갔습니다. 10년물도 비슷하게 올라갔으면 좀 차이가 없겠는데 10년물은 10bp 올라갔거든요. 2년물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25bp가 더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미 2년물은 3월에 25bp 올라갈 걸 반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25bp 더 올라갔다는 얘기는 시장에서도 3월 50bp에 굉장히 무게감을 많이 실어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고 이제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조정들이 좀 세게 나오는 부분들, 뭐 그렇기 때문에 비테크 기업이라든지 반도체 기업들 이 조정이 세게 나왔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일 국내에서 게임주들 조정 강하게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일 미국 시장에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증시에서도 역시나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 만한 그런 재료라고 보시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요. 이제는 뭐 한 달쯤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밸류에이션이 좀 싸면서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이 좀 싼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군들, 좀 밸류에이션 부담 있는 종목군들은 제외시키자 이렇게 또 솔루션을 제시를 해주시네요. 그럼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메이드 어제 빠지는 거 보셨죠? 그런데 카카오도 실적을 내놨는데 4분기 어닝 쇼크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CEO의 발언, 뭐 주가 15만 원 될 때까지 최저임금으로 일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카카오 지금 어디쯤 와 있나요? 그리고 실적 어떻게 봐야 되는지 최현수 전문가님 봐주세요. 예, 지금 카카오 오늘 지금 아침에 지금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연간으로 보면은 매출이 6조를 돌파해가지고 사상 최고치로 나오고 연간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이 잘 나왔어요. 연간 보면은 6조 매출이 6조 1천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6천억 정도로 나와가지고 뭐 연간으로 보면 잘 나왔는데 결국에는 분기별로 좀 뜯어봐야 될 것으로 보는데 4분기에 지금 컨센을 지금 약 48% 하회했습니다. 지금 4분기에 영업이익이 1,085억이 나왔는데 그다음에 컨센 추정 같은 경우는 2,080억이었거든요. 그러면 약 48%, 약 50% 가까이 지금 못 나온 거고 매출은 지금 컨센에 부합했습니다. 매출은 지금 1조 7천억 나와가지고 컨센에 부합했는데 지금 이 실적이 지금 어디에서 이렇게 좀 안 좋은가 좀 제가 좀 자세히 봤더니 결국에는 컨텐츠 부분에서 한 20%가 지금 매출하고 영업이익에서 좀 안 좋았고요. 그다음에 게임 부분에서도 약 40%가 지금 감소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일회성 비용인 상여금도 지금 거기에 좀 추가가 된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 그 다음에 투자 비용 집행이 좀 증가가 된 것이 좀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에는 약 매분기 영업이익이 1,500억, 1,600억 정도로 나왔는데 4분기에 1,000억 원으로 지금 급감을 하는 바람에 좀 전체적으로는 장사를 잘 한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조금 앞으로의 그러면 전망치도 2분기, 3분기도 좀 어둡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게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지금 주가는 82,200원 얼마 전에 1월 28일 날에 저점을 찍었는데 다시 한번 그 선을 한번 테스트할 것으로 좀 보고 있어가지고 약간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실적이 나왔는데 이거를 갖다가 또 속속들이 뜯어보니까 다소 좀 좋지 못한 실적이었다. 그래서 직전 저점까지 다시 한번 좀 열어둬야 된다. 카카오 현재 시점에서 실적이라도 좋으면 투자자분들이 그나마 좀 다행이다 하실 텐데요. 계속해서 안 좋은 뉴스들이 켜켜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보합권 정도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좀 놀라셨죠? LG 에너지 솔루션 급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제부터 한 57만 원 선 갔을 때도 60만 원 갈 거다라는 시각과 그리고 여기에서 고점 신호가 나온다라는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렸는데 어제 하락에서 이제 확실히 좀 꺾인 건가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50만 원을 크게 하회하는 깊은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수급 좋아진다고 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하루짜리였는지 현재의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윤정식 부장님 시각 어떠세요?
네, 우선은 이 최근에 매매 패턴이 이 시총이 100조가 넘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매매 패턴이 많이 좀 나온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짧은 매매가 이 최근의 매매 패턴이죠. 외국인도 그렇고요. 국내 기관은 훨씬 더 심합니다. 3일 이상 같은 포지션을 유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특히 금융투자가 그런 모습들이 좀 많죠. 전일 LG 에너지 솔루션 기관 매도의 절반 정도가 금융투자에서 나왔는데 이 짧은 매매들이 줄을 이뤘던 금융투자의 매매 패턴이 좀 여실히 드러났고요. 장 후반까지도 계속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가 사실은 첫 번째고요. 표면적으로는 본다라면은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좀 못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은 사실은 크게 중요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좋게 나온다 그러면 더 좋겠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얼마나 빠르게 감소하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미국에서의 사업이 얼마나 빨리 확장이 되느냐 어떤 회사와의 조인트 벤처라든지 이런 합작 법인들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얼만큼 적게 나왔다 이게 크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수급적으로 단기적인 매매가 이 트렌드인 요즘 시장에서 이런 기관들의 매매 패턴이 나왔다가 한 가지가 또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롱숏이 굉장히 좀 많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롱숏도 짧은 매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매도가 나오면서 LG화학 매수가 나오는 이런 모습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이 부담인데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데 밸류에이션은 높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면서 시가총액 1, 2, 3위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2위죠. 근데 1위와 3위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월등히 높습니다. 이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스럽다 이런 매도까지 좀 겹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의 트렌드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들을 에너지 솔루션이 한 2거래일 동안 거의 좀 많이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길게 봤을 때는 분명히 좋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다른 대형주들도 굉장히 좋은 대형주가 별로 없긴 하지만 에너지 솔루션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좀 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하락에 대한 폭은 좀 제한된 폭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봐야 될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추천주 보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서도 강한 종목이 있죠. 어떤 종목을 관심 가져보면 좋을지 최현수 전문가가 효성중공업을 가져왔고요. 윤정식 부장이 LG화학입니다. 효성중공업 오랜만에 방송에서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모멘텀 알려주세요. 예, 일단 효성중공업은 지금 전력 부분에서 해외 수주가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수주 잔고 개선으로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중동에서 지금 재생에너지 제품이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데요. 신재생 확대로 이제 전력기기가 구조적으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공업 부분에서도 마진 개선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도 시장이 좀 보합권에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도 어제 강한 상승을 좀 기록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분할 매수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63,000원, 손절가는 4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효성중공업이었습니다. 다음은 LG화학입니다. 요즘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LG화학이 시석게임 흐름을 보여주면서 어제 LG화학은 또 많이 올랐는데요. 오늘 가져오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실적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믿을 수 있는 건 실적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죠. 연간 영업이익이 5조 원을 기록을 하는 모습이 있었고, 석유화학 부문이 굉장히 좋은 4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고, 배터리가 흑자 전환에 성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쏠렸던 그 수급의 부담이 상당히 많이 좀 완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신학철 부회장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투자 설명회가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이 3대 성장 전략, 전지 소재라든지 친환경 소재, 글로벌 신약, 이 3대 성장 전략도 굉장히 시장에서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 성장 전략까지 좀 주목을 해보면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전일 8% 이상 올랐지만 워낙 바닥권에서 좀 올랐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격, 시초 가격, 목표 가격은 75만원, 손절 가격은 61만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종목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장 포인트 추천주 짚어봤습니다.